수능 특강 물리원 빛과 물질의 이중성 단원 2전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는 단색광을 이중슬릿에 비쳤을 때 이렇게 스크린에 밝고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지는 걸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단색광을 금속판에 비쳤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걸 나타냈대요. 이 가는 간섭 현상을 나타낸 거겠죠. 그 다음에 나는 무슨 효과죠? 광전 효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기억. 지금 이 가는 간섭 현상이었죠. 그럼 이게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나는 광전 효과였죠. 광전 효과는 이 알갱이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냐. 빛은 이렇게 가 상황처럼 간섭 현상도 나타나고요, 나 상황처럼 광전 효과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즉 입자성과 파동성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디귿도 맞는 보기. 답은 5번. 그 다음 2번입니다. 그림 가나는 이제 동일한 금속판 P에 진동수가 F, EF인 빛을 각각 이렇게 비출 때 P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걸 나타냈대요. 이 그림이 광전 효과에 대한 실험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금속 판때기가 가, 나에서가 똑같으니까 가에서 뭐 한계 진동수를 제가 문턱 진동수를 F0, 그 다음에 나에서 문턱 진동수를 F0라고 한다면 가에서 일단 광전자가 튀어나왔으니까 이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서도 이 빛의 진동수 EF가 문턱 진동수 F0보다 크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P는 문턱 진동수 F보다 크냐? P의 문턱 진동수는 F보다 크냐? 지금 P의 문턱 진동수가 F0였는데 아까 F가 더 컸죠? 그래서 광전자가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랑 진동수랑 비례를 했었죠. 우리 최대 운동 에너지는 하이프 빼기 W에서 이 진동수가 커지면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진단 말이야. 즉 진동수가 더 큰 놈이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러면은 가 상황이랑 나 상황에서 보면 진동수가 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나에서가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커요. 니은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이제 비추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지냐. 이 빛의 세기는요,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에만 관련이 있어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지려면 진동수를 증가시켜야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 커지는 건 최대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광전자의 수가 커집니다. 틀렸고 답은 2번.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검정기를 이용한 광전효과 실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실험 과정은 검정기의 금속판에 이제 음전화로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접촉해서 검정기를 음전화로 대전시킨대요. 여기를 다 음전화로 대전시켰다라는 거겠죠. 여기도 음전화가 되고 금속박도 음전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나 그림에서 이제 가 과정을 거친 금속판에 단색광 A 또는 B를 비추고 금속박의 움직임을 관찰한대요. 일단 이 가 상황에서는요, 이 금속박도 음전화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고 있어. 여기 음전화, 여기 음전화. 청력이 발생해서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는 거겠죠. 이제 나에서는 이제 A 또는 B를 이렇게 비춰서 금속박의 움직임을 한번 관찰한 건데, A를 비췄을 때는 금속박이 안 움직인대요. 근데 B를 비췄더니 금속박이 움직인대. 이게 금속박이 왜 움직인 거냐면요, 이게 오므라드는 이유가 여기에, 그러니까 아까 가 그림에서 작용하는 청력이 감소한 거야. 그러니까 오므라들겠죠. 근데 청력이 왜 감소했냐면 금속박의 전자가 감소해가지고 그만큼 청력의 크기가 약해진 거겠죠. 그러면은 왜 도대체 이 전자의 수가 감소했을까요? 가 상황에서는 제가 전자를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엄청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B를 비췄더니 오므라들었대. 오므라들었다는 건 전자의 수가 좀 줄었다라는 거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B를 비췄을 때만 여기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전자가 날아간 거야. 그러면서 여기 전자의 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한번 문제 풀어보면 기억,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냐. 지금 A에서는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난 거겠죠. 그러니까 안 움직인 거 아니야. 여기서는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났어요. B에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은 진동수를 보면요, A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았다라는 거겠죠. 이 문턱 진동수를 뭐 제가 F0라고 한다면 A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 컸어요. 문턱 진동수보다 작았던 거야. FA가 F0보다 작았던 거고, B에서는요, 문턱 진동수가 B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는 컸던 거겠죠. 그러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진동수를 A, B 비교하면은 당연히 B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를 비출 때 금속판에서 전자가 방출된다. 맞죠? 방출되니까 여기 전자의 수가 작아져서 청력이 작아져. 그래서 오므라든 거예요.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A의 세기를 증가시켜서 비추면 금속박이 오므라드냐. 이게 문턱 진동수 이하인 빛은요, 아무리 빛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전자가 안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기억, 니은 3번.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그림은 광전간에 빛을 비추는 모습을, 그 다음에 표는 광전간에 이제 비추는 빛의 파장과 빛의 세기, 광전자의 방출 여부를 이렇게 나타냈대요. 지금 보면 광전효과 실험이겠죠? 근데 우리가 광전효과 실험에서는 이제 진동수로 많이 다뤘잖아요. 문턱 진동수. 그러니까 그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 뭐 광전효과가 일어난다, 안 난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보니까 문제에서 이 파장에 대한 데이터들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파장이랑 진동수는 반비례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번 진동수로 먼저 바꾸고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지금 2, 3, 4에서 이 2, 3, 4 실험에서 파장의 비율이 1대 2대 2죠. 그럼 진동수의 비율은요, 이 파장이랑 진동수랑 반비례하니까 2대 1대 1이 돼야 돼요. 진동수는. 그러니까 뭐 제가 2에서의 진동수를 뭐 EF 한다면, EF라고 한다면 3에서는 F, 4에서는 F가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걸 뭐 그냥 1까지 한번 붙여볼게요. 람다 1으로 표시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람다 제로인 빛의 진동수를 제가 뭐 F0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한번 기억 보기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 방출됨은 기억에 해당하냐. 지금 이 3번 실험과 4번 실험에서는 진동수가 F1인 빛을 쐈는데 광전자가 방출이 됐대. 이 말이요, 이 F1이라는 게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라는 거겠죠. F1도 충분히 문턱 진동수보다 커. 근데 실험 2에서는 EF1인 빛을 쏴줬어요. 진동수가 EF1인. 그럼 당연히 EF1은 문턱 진동수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방출됨,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람다 제로랑 람다 1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우선 보면 진동수가 F1인 빛을 쏘면 방출이 되죠. 근데 F0인 빛을 쏘면 방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F0 이 진동수는요, 문턱 진동수보다 작았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F0랑 F1을 비교하면요, F1이 당연히 더 큰 거 아니야. 얘는 문턱 진동수 이상일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F0랑 F1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파장을 한번 비교해보면요, 우리 파장이랑 진동수는 반비례했죠. 그러니까 람다 제로랑 람다 1을 비교하면 반대겠죠.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렸죠. 람다 제로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이거 뭐에 비례해요? 빛의 세기가 클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3이랑 4를 비교했을 때 빛의 세기가 더 큰 데서 더 광전자가 많이 방출됩니다. 그러면은 3에서가 4에서보다 빛의 세기가 더 세니까 3에서가 더 많이 방출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답은 3번.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광전관에 금속판의 단색광 ABC를 비추며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측정한대요. 그리고 표에서 금속판에 비춘 단색광과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단 보니까 단색광 A를 비췄을 때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로 이렇게 튀어나온대요. 그 다음에 AB를 이렇게 동시에 비췄더니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로 튀어나왔대. 그렇다는 말은 이 A에 의해서 얘가 E0로 튀어나왔다라는 거겠죠. B는 B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0보다 작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A를 비췄을 때는요,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인 애들이 막 튀어나올 거야. 근데 B를 비췄을 때는 E0보다 작은, 대충 그냥 0.520라고 한번 해볼게요. 0.520 애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A, B 동시에 비추면요, 얘네를 다 더한 값을 최대 운동 에너지로 갖는 게 아니라 최대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값 하나예요. 튀어나온 여러 개 애들 중에 제일 큰 놈. 그럼 당연히 E0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중에서 최대값인 걸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A에 의해서 아까 첫 번째 실험에서 A에 의해서 E0 튀어나온다고 했으니까 B는요, E0보다는 작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B는 E0보다 작은 걸 만들어낸다 했죠. 근데 지금 C도 같이 쏴줬더니 E0가 됐대. 그렇다라는 말은 C에 의해서 E0의 이 최대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네 둘이 더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최대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값들 중에 최대인 값. 그러면은 마지막 얘도 알 수 있겠죠. 그럼 A, B, C를 동시에 쏴주면은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 우리 아까 A에 의해서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인 애들을 만들어낸다 했고, B에 의해서는 E0보다 작은 애들, C에 의해서는 E0인 애들을 만들어낸다 했는데, 이런 애들이 막 여러 개 생기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E0겠죠. 그래서 기억은 E0입니다.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기억. 일단 디귿부터 풀어볼까요? 기억은 3E0가 아니죠. 더하는 게 아니라 그 최대값 하나, E0. 디귿은 틀린 보기. 그 다음에 기억.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0냐? 지금 우리 빛의 단색광의 에너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 더하기 2함수였죠. 근데 지금 보면은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이거고 이게 최대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근데 A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아까 이게 E0라고 준 거죠. 그러면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0에다가 2함수까지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E0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이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니은. 진동수를 C와 A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최대 운동 에너지 밖에 없잖아요. 최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EK는 하이프 빼기 W인데 이 진동수랑 최대 운동 에너지랑 비례합니다.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거든. 그럼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큰 놈이 진동수가 더 크겠죠. 근데 C랑 A랑 비교했을 때 아까 A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0, C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0니까 C의 진동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답은 2번. 다음은 6번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이용되는 소자 P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고요. P는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로 빛이 P에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돼 가지고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꾼대요.
그리고 P는 광센서인 광다이오드가 평면으로 배열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뭐죠? P는 CCD겠죠? 전화결합 소자. 그리고 보기 보면 기억, 전화결합 소자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냐. 빛에 의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된다 했죠. 그럼 빛의 광전 효과니까 빛의 입자성에 의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P에 입사되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생성되는 전자의 수가 당연히 많겠죠.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전자 수가 많아지니까. 적다가 아니라 많다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 그 다음 7번입니다. 그림은 PN 접합 광다이오드의 PN 접합면에서 빛을 비출 때 A와 B가 쌍으로 생성되어 각각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저항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고요. 사실상 이렇게 반시계로 전류가 흐르는 거겠죠. 그 다음에 A와 B는 양공과 전자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류의 흐름이랑 전자의 흐름은 방향이 반대죠. 근데 전류의 흐름이랑 양공의 흐름 방향은 동일하잖아. 그러면은 지금 전류의 흐름 방향이 이렇게 반시계인데 이 B 봐봐요. B는 전류의 흐름과 방향이 반대죠. 그럼 얘가 전자라는 겁니다. 그럼 전류의 흐름과 방향이 똑같은 A는요? 양공이겠죠. 그러고 문제 풀어보면 기억 A는 양공 맞고요. 니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크냐. 자,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인데 빛의 세기가 세지면 전자와 양공이 더 많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PN 접합면에서는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되는 원리가 뭐냐면, 밑에가 원자가띠, 위에가 전도띠라고 하면요, 여기가 이제 이 에너지를 흡수하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전자가 위로 점프하는 거야. 위로 이렇게 전이해가지고 위에는 전자가 생기고 밑에는 빈자리인 양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되는 거거든.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방출한다가 아니라 흡수하는 겁니다. 흡수.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기억 니은 3번. 그 다음 8번입니다. 빛에 의한 현상 ABC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고, A부터 볼까요? 비눗방울 표면에 여러 가지 색깔의 무늬가 생긴다. 이거 얇은 막의 간섭 현상이죠. 그 다음에 B는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면 전기 에너지가 생성된다. 광다이오드죠. 이 광전 효과입니다. 빛의 광전 효과. 그 다음에 C는요, 지폐 가시광선을 비출 때 보이지 않던 무늬가 자외선을 비추면 형광무늬로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형광물질에 있는 이 전자가 자외선을 비추게 되면은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들뜬 상태로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밑으로 전이하면서 형광색깔의 빛을 방출하는 원리거든요. 그러고 이거 보니까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걸 물어봤는데, 일단 A는 파동성이죠. 간섭 현상이니까 A는 파동성입니다. 틀렸고, B는 광전 효과니까 입자성 맞죠. C 같은 경우는 이제 들뜬 전자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형광 색깔의 이 빛을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 입자성이죠. 그러니까 C도 입자성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BC 4번이에요. 다음은 9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톰슨은 얇은 금속박에 X선 또는 전자선을 조이는 실험을 했대요. 나는 이제 각각 X선과 전자선에 의해 사진건판에 생기는 무늬를 나타냈대요. X선 또는 전자선을 쏴줬다고 하고, 지금 이게 회절무늬를 나타낸 거겠죠? 회절무늬. 이게 전자의 파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거죠. 바로 그냥 보기부터 보면 기억
사진건판에 생기는 무늬는 회절현상에 의한 것이다. 그쵸, 회절무늬니까 회절현상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전자는 파동성을 나타내냐. 그러니까 이 실험이 X선은 파동이죠. X선을 이렇게 쪼아줬을 때 이런 무늬가 생겼어. 근데 전자선을 쏘아줬을 때도 이런 무늬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회절 무늬가 똑같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전자도 X선과 같은 파동성을 가지는구나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전자도 파동성을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속력을 변화시켜도 사진건판에 나타나는 무늬의 크기와 폭은 변하지 않냐. 우리 물질파는 mv분의 하였죠. 근데 이 속력이 변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속력이 증가하면요, 파장은 작아집니다. 그럼 우리 파장이 작아지면은 간선무늬 사이 간격 델타 x도 작아졌죠. 그러니까 크기와 폭이 변해요. 속력이 변하면.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기억 니은 3번. 다음은 10번입니다. 학생 ABC가 물질파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자, A는 일단 옳은 말만 한 학생을 고르래요. A는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한 거다. 맞죠? 그 다음에 B는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클수록 드브로이 파장이 짧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드브로이 파장 람다는 P분의 하였죠. 근데 운동에너지가 클수록 P가 클 거 아니야. 그럼 P가 크다라는 말은 이게 지금 분모가 커진 거니까 파장은 작습니다. 그래서 B 학생도 맞는 말. 그 다음에 C 학생 보면 전자와 양성자의 속력이 같은 경우에 드브로이 파장은 전자가 양성자보다 짧냐. 드브로이 파장 람다는 mv분의 한데요. 만약에 이 속력이 같으면 속력은 어차피 똑같아. 어차피 근데 하도 상수니까. 그럼 질량이 더 큰 놈이 파장이 더 짧겠죠. 그럼 질량은 양성자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양성자가 질량이 더 커서 파장이 더 짧죠. 그래서 전자가 양성자보다 짧은 게 아니라 양성자가 더 짧습니다. 질량이 더 큰 양성자가 더 짧다. 그래서 C는 틀린 말. 답은 A, B 3번. 자, 다음은 11번입니다. 입자 ABC의 속력과 물질파 파장을 나타낸 거라고 하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질량은 A가 B보다 더 크냐라고 했는데, 일단 Y축이 파장이고 X축이 속력이에요. 파장과 속력을 줬어요. 그럼 이 물질파 파장은 P분의 하, 즉 mv분의 하니까 이 파장이랑 이 질량 곱하기 속력 한 게 반비례하죠. 그러면은 이 지금 질량으로 한번 바꿔보면, 질량은요, 요 식에서 람다 v분의 합니다. 람다 v분의 하. 근데 지금 보면 어차피 하는 상수니까 내가 질량의 비율을 알고 싶어. 지금 정확한 값 물어본 게 아니라 크기 비교, 그러니까 비율만 물어보는 거면 람다 값 곱하고 v 값 곱해서 역수 취해 준 거를 비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질량 A는 람다 곱하기 v 하면 얘는 람다 제로 곱하기 v 제로죠. 이걸 뭐 제가 1로 둔다면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뒤집으면.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속력 2v 제로 파장 람다 제로니까 얘는 곱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뒤집어주면. 그러면 얘가 A가 더 크죠. 그러니까 질량은 A가 더 크다.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운동량의 크기는 B와 C가 같냐라고 했는데, 운동량은요, 요거 봐봐. 람다는 P분의 한데, 그럼 P는 람다분의 하겠죠. P는 람다분의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운동량 비교하는 거면 파장만 뒤집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는 어차피 상수니까. 파장만 뒤집어주고 비교를 해보면, B 같은 경우는 파장이 람다 제로죠. 이거 뒤집으면 람다 제로분의 1인데 그냥 그걸 1이라고 해볼게요. 1분의 1이고, C는 파장이 2람다 제로입니다. 그럼 이거 뒤집으면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같은 게 아니라 B가 더 크네요. 1분의 1로. 그럼 니은은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디귿. 운동에너지는 C가 A의 2배냐라고 했는데, 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이 K는 2분의 1 mv 제곱. 그럼 질량이랑 속력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A, C 해놓고 일단 질량은요. 아까 질량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 이거 지웠네. 여기서 그냥 이 람다 곱하기 V 한 거 뒤집어주면 된다 했죠. 비율만 알고 싶을 때는. 그럼 A 같은 경우는 람다 곱하기 V 뒤집어주면 1분의 1. 그 다음에 C는요. C는 2V0 2람다 제로 하면 뒤집어주면 4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즉 비율이요. 4대 1입니다. 질량 비율이. 1대 4예요. 아, 뭐래. 4대 1입니다. 4대 1. 4대 1. 그 다음에 속력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1대 2죠. A의 속력 V0, C는 2V0, 1대 2예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바로 이거 해서 대입해주면 되겠죠. A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의 제곱 하면 2가 나와요. 2. 비율만. 그 다음에 C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속력 2의 제곱하면은 얘도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그냥 똑같아요. C가 A의 2배가 아니라 동일하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1번. 그 다음 12번입니다. 데이비슨 거머 실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고 읽어볼게요. 데이비슨 거머는 그림과 같은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이 데이비슨 거머 실험 자체가 파동성 증명한 실험이었죠. 그래서 기억은 파동성. 그 다음에 54V의 전압으로 가속시킨 전자선을 니켈 결정에 쏘면 입사하는 방향과 50도의 각도를 이루는 곳에서 튀어나온 전자의 수가 가장 많았대요. 이는 전자의 뭐가 니켈 결정면에서 반사되어 나올 때 특정 각도에서 전자의 물질파가, 니은은 물질파고요. 특정 각도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보강간섭. 그래서 요거 파동성, 물질파, 보강간섭 하면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그림은 ABC의 물질파 파장을 운동 에너지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하고 바로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A와 B의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냐. 우리 물질파의 파장은 P분의 하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파장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운동량도 똑같아야 됩니다. 어차피 하는 상수일 거니까. 그래서 A와 B가 운동량 크기 똑같은 거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질량은 A가 C보다 작냐라고 했는데 일단 질량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파장이 같은 상황을 한번 보면 대충 요런 선을 하나 그어놓고 이 물질파의 파장이 A와 B, C가 똑같은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기억 보기에서 알려준 것처럼 파장이 똑같은 상황이면요 운동량도 똑같습니다. 이때 A의 운동량도 뭐 P가 될 거고요. B의 운동량도 P가 될 거고 C의 운동량도 다 P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근데 운동 에너지는 지금 보면은 A가 제일 작죠. 얘가 EKA고. 지금 운동 에너지 같은 상황은 운동 에너지는 C가 제일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다 똑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더 커. 이거 왜 그럴까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식의 분자 분모에 m을 곱하면 2m분의 p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A, B, C 모두 P로 운동량이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상수고 다 똑같은데 왜 C의 운동량이 더 크냐면요. 운동 에너지가 더 크냐면 질량이 C가 제일 작아서 그래요. 그럼 이 분모가 작아지니까 운동 에너지 값은 커지겠죠. 그러면은 이 C의 질량, B의 질량, A의 질량이 있을 때 C의 질량이 제일 작았던 거지. 이거 반대로 그렸네요.
이렇게 있을 때 C의 질량이 가장 작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제일 컸던 거야. 그러면은 니은 보기. 질량은 A가 C보다 작은 게 아니라 C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 그 다음 디귿. B와 C의 속력이 같을 때 물질파의 파장은 누가 더 짧냐. 자, 우리 물질파의 파장은 P분의 한데 P가 mv였죠. 그러니까 mv분의 합니다. 근데 지금 보기에서 주어진 조건이 B와 C의 속력이 똑같대. 그러면은 이 B의 질량이 아까 C의 질량보다 더 컸죠. 여기서. 그러니까 B의 질량이요. 얘가 더 큰 거야. 그러면은 B의 질량이 더 큰 만큼 파장은 더 작아야겠죠. 여기서 분모가 커지면 이 값 자체는 작아질 거니까. 그래서 B에서가 더 짧아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 그 다음 14번입니다. 그림은 전자총에서 방출된 전자가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통과하여 이렇게 형광판에 밝고 어두운 무늬를 맞는 것을 나타냈대요. 바로 보기 보면 기억. 이런 간섭 무늬는 당연히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이 전자의 물질파가 간섭하여 만든 무늬 구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무늬의 간격이 좁아지냐. 자,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우리 물질파의 파장은 작아졌죠. 람다는 mv분의 하니까. 그러면은 간섭 무늬 사이 간격도 당연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답은 5번.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그림은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거고 전자선이 시료를 투과하여 스크린에 확대된 영상을 만든대요. 지금 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전자선이 시료를 지금 통과하고 있죠. 지금 여기 시료가 있는데 그러면은 투과 전자현미경이겠죠. 투과 전자현미경 TEM입니다. 그러면은 기억 보기. 이 전자현미경은 투과 전자현미경이냐?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자기 렌즈는 초점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속력이 클수록 분해능이 좋냐. 속력이 클수록 물질파 파장은 작아졌죠. 그러면서 물질파 파장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간섭 무늬 사이 간격 자체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서 분해능이 우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답은 5번. 그 다음 16번입니다. 표는 이제 전자현미경 XY의 특징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XY는 TEM 아니면 SEM 둘 중에 하나겠죠. 이때 XY는 주사 전자현미경, 투과 전자현미경의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좋네요. 보면은 이 X부터 볼까요? 시료를 매우 얇게 만든다고 하고 X는. 그 다음에 이 가속전압도 Y보다 더 큽니다. 그러고 보면 가속된 전자선을 시료에 투과시킨다고 적혀있죠. 그리고 스크린상에 나타난 이 상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럼 얘는 투과전자현미경이겠죠. 얘는 투과전자현미경 TEM. 그 다음에 Y는 그럼 당연히 SEM 주사전자현미경이겠죠. 얘는 전기전도도가 높은 물질로 얇게 코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속된 전자선을 시료의 표면에 쪼여 방출되는 2차 전자를 검출하여 상을 관찰하는 거야. 얘는. 그리고 보기 볼게요. 기억은 주사전자현미경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X에서가 Y에서보다 짧냐. 지금 가속전압을 보면 투과전자현미경에서 더 크죠. 가속전압이. 그럼 가속전압이 더 크면요. 그만큼 더 잘 가속이 되니까 튀어나오는 전자의 속력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전압이 더 크면 튀어나오는 전자의 속력이 더 크고요. 그럼 튀어나오는 전자의 속력이 더 크면 물질파 파장은 더 작아지겠죠. 람다는 mv분의 하니까. 그럼 람다가 더 작아지면은 그러니까 가속전압이 더 큰 데서 이 파장이 더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X와 Y 중에서 가속전압이 더 큰 데서 파장이 짧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Y를 이용하면 표면의 3차원적인 구조를 알 수 있냐. Y는 주사 전자 현미경이니까 3차원 구조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맞는 보기. 답은 4번. 자, 그 다음 3점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그림은 광전관의 금속판 P 또는 Q에 단색광 A 또는 B를 비추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를 줬습니다. 단색광을 이렇게 바꾸면서, 그리고 금속판을 바꾸면서 튀어나오는 이 광전자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을 준 거예요. 일단 기억 보기 보면 파장은 A가 크냐 B가 크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파장을 A, B를 비교하려면요, 금속판은 고정시켜 둬야겠죠. 그래야 이 빛으로만 비교가 가능할 거니까. 금속판을 PP로 똑같이 맞춰놓고 단색광을 A, B 쏴준 실험 1과 실험 3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비교하기 전에 우리가 물질파의 파장은 P분의 하였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파장의 최소값을 줬으니까 이 운동량을 비율만 한번 구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장이랑 운동량은 반비례하니까요. 그러면은 사실 이 람다 제로를 그냥 1로 두면요, 얘는 이 뒤집어 보면 1분의 1일 거고요. 실험 1에서는 운동량이 1분의 1. 그러면은 실험 2에서는 운동량이 0.7분의 1. 그 다음에 실험 3에서는 2를 뒤집으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1에서는 운동량 1, 실험 2에서는 0.7분의 1, 실험 3에서는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운동 에너지도 한번 구한 김에 한번 구해보면, 이 최대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 운동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분자 분모에 n 곱하면 2n분의 p 제곱이었죠. 그러면은 어차피 질량은 똑같을 거니까 이 p 제곱에 비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 최대 운동 에너지 비율을 알고 싶으면 그냥 p만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얘가 지금 1이니까 1 제곱하면 1이겠죠. 얘는 1.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0.7분의 1을 제곱하면 0.49분의 1. 얘는요, 실험 3에서는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 비율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0.49분의 1이 0.5분의 1로 그냥 근사시켜버리면 그냥 2겠죠.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 비율이 1대 2대 뭐 4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아까 기억 보기에서 파장을 A와 B를 비교하라 했어. A, B를 비교하라 했으니까 금속판 맞춰놓고 실험 1이랑 3를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험 1에서랑 3에서랑 최대 운동 에너지가 지금 누가 더 크냐면 1에서는 1이고 3에서는 4분의 1이죠. 1에서가 더 큽니다. 그러면은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진동수가 더 크다라는 거겠죠. 1에서의 진동수가, 그러니까 A의 진동수가 B의 진동수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하이프 빼기 W에서 어차피 금속 판때기 P로 고정돼 있고 이람수 고정돼 있으니까 F가 커질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죠. F랑 최대 운동 에너지랑 비례 관계예요. 근데 파장을 비교하라 했죠. A의 진동수가 B의 진동수보다 커. 근데 파장이랑 진동수는 반비례하니까 파장은 B가 더 큰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A가 더 긴 게 아니라 B가 더 길어요. 그 다음에 니은.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P가 크냐 Q가 크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금속판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단색광을 하나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하나로 맞추려면 2번, 3번 실험을 비교해주면 되겠죠. 2번, 3번에서는 단색광이 지금 B로 고정돼 있어. 근데 금속 판때기에만 차이가 있는 거죠. 실험 2, 3에서 같은 빛을 비췄는데 지금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어디서 더 커요? 실험 2에서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2였고 실험 3에서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이었어. 2에서가 더 큰 거죠. 그러면은 왜 더 크냐면, 우리 아까 최대 운동 에너지는 하F 빼기 W였는데 지금 실험 2와 3는요 단색광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하이프, 이 단색광의 에너지가 똑같은 상황이고,
얘만 달라지거든요. 이 함수. 그러면은 얘가 작을수록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겠죠. 지금 이게 빼주는 값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실험 2에서가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컸잖아. 그러니까 이 Q 실험 2에서는 Q의 일함수가 더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함수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함수가 Q에서 더 작았던 거야.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 2에서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알 수 있는데, 그럼 문턱 진동수도 우리 일함수랑 문턱 진동수는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Q보다는 더 큰 거예요. 문턱 진동수가 P가 Q보다 크다.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량의 크기는 1에서가 2에서의 2배냐. 아까 구해놨죠. 최대 운동량은 1에서는 1이었는데 3에서는 2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2배 맞습니다. 답은 4번.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금속판의 영역 1, 2, 3에 단색광 A, B를 비춘다고 하고 1, 3에는 각각 A랑 B만 이렇게 비춰진대요. 그리고 2에는 A와 B가 모두 이렇게 겹쳐져서 비춰진다고 하고 1, 2, 3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속력을 이렇게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광전효과 문제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 같은 거 그걸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최대 운동 에너지는 우리 최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죠. 그러면은 이 광전자의 최대 속력이 v0일 때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0 제곱이겠죠. 그러면은 이거 2분의 1 mv 제곱을 1로 둔다면 여기서는요 4가 되겠죠. 2분의 1 m 4v0 제곱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4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영역 1에서는요 이 튀어나오는 전자들이 최대 운동 에너지가 1로 튀어나오는 거야. 1 이렇게. 그 다음에 B에서는 튀어나오는 이 전자들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뭐 4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겹쳐진 부분은요 1로 튀어나오는 놈도 있고 4로 튀어나오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겹치는 거지. 근데 겹쳐봤자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은요 그 최대값 하나기 때문에 값 하나예요. 4 그대로겠죠. 그럼 최대 운동 에너지는 여기도 4일 거고, 그러면은 이 최대 속력도 2v0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기억은 3v0가 아닙니다. 2v0예요. 최대값 하나를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니은. 진동수는 A랑 B랑 크기가 어떻냐. 지금 영역 1이랑 3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A, B를 비교하는 거니까. 우리 최대 운동 에너지는 하이프 빼기 W였죠. 그러면은 이 최대 운동 에너지가 왜 크냐면요. 이 3번 실험에서. 그러니까 B만 비춰진 영역이 왜 크냐면 금마의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러면은 영역 3에서가 당연히 더 크다라는 거니까 B의 진동수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동수는 단색광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 A가 B보다 작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A의 세기를 2배로 증가시켜서 비춰주면 1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속력은 2v0냐. 자, 빛의 세기는요. 이 빛의 세기는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에만 관련이 있죠. 최대 속력, 즉 이 최대 운동 에너지와 관련된 거는 빛의 진동수였어요. 빛의 진동수잖아. 그러면은 최대 속력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대로 v0예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죠. 답은 2번.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강전간의 금속판 P 또는 Q에 단색광을 비춰서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측정한대요. 그리고 나는 금속판 PQ에 비추는 단색광의 물리량 기억, 요거 X축이죠.
기역에 따라 P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냈대요. 기역은 진동수 파장 중에 하나라고 하고, 그리고 기역은 파장이냐라고 했는데, 우리 이 Y축이 최대 운동 에너지죠. 최대 운동 에너지는 하이프 빼기 W에서, 이게 지금 기역이 진동수 아니면 파장이잖아. 만약에 진동수잖아요. 이 진동수랑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비례합니다.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 그래프 꼴이 이렇게 나타났잖아. F 최대 운동 에너지 EK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비례 그래프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반비례하죠. 지금 F랑 람다랑은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F랑 람다랑 반비례. 그러니까 람다가 커지게 되면요. 람다가 커지게 되면 진동수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작아지는 거야. 즉, 이 람다랑 운동 에너지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뭔가 커질수록 최대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기역은 람다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역은 파장,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지금 요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 Q 그래프에서 이 점에서 지금 이 점을 뭔가 넘어서야지만 최대 운동 에너지가 막 생기고 있죠. 그럼 제가 이 얘를 람다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P에서 0이 되는 요 값을 람다 P라고 해볼게요.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문턱 진동수에 해당하는 파장값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람다 P랑 람다 Q랑 비교했을 때 람다 Q가 더 크죠. 그러면은 문턱 진동수는 F, 이렇게 되면 람다랑 F랑 반비례하니까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이제 기역이 A0인 단색광을 비출 때 광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의 최소값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냐. 일단 A0인 빛을 비추면요, 최대 운동 에너지는 누가 더 크냐면 Q에서가 더 큽니다. 보면은 P에서가 Q에서보다 Q에서가 P에서보다 더 크죠. 이 Y 값이.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게 운동량도 Q가 더 크다라는 거잖아. 그럼 람다는요? 당연히 반대겠죠. 람다는 P분의 하니까,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디귿 또 맞는 말.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 그 다음 4번입니다. 그림 가는 광전간의 금속판에 단색광 A 또는 B를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가의 이제 금속판에 A 또는 B를 비출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따라 방출된 광전자의 수를 나타냈대요. 지금 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A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 이거죠. B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동 에너지 최대값 나타내는 거예요. A와 B 각각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 그러면은 지금 운동 에너지 최대값을 보면 누가 더 크죠? A는 320고 B는 420죠. B가 더 큽니다. 그러면 아까 최대 운동 에너지랑 진동수는 비례한다고 했죠. 하이프 빼기 W에서 얘랑 비례하잖아. 그러면은 진동수도 A랑 B가 A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 기역, 진동수는 A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더 크냐. 지금 A를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방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A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은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니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지금 진동수 자체는 아까 B가 더 컸죠. 그러면은 E는 하이프에서
진동수가 B가 더 크니까 광자 한 개의 에너지도 B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A와 B를 함께 금속판에 비추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7E0냐. 지금 A와 이 그림에서 A와 B의 금속판에 A와 B를 같이 비추면요. 아까 A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3E0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튀어나오는 애들이 3E0인 애들도 막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4E0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가 4E0인 애들도 막 튀어나올 거야. 이렇게 여러 개로 튀어나오는데, 근데 물어본 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잖아. 값이 하나예요, 하나. 그럼 이 튀어나온 애들 중에 최대값이 얼마죠? 4E0죠. 그럼 7E0가 아니라 4E0입니다. 최대값 하나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안 되고 극값 하나예요, 4E0.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2번. 자, 다음은 5번입니다. CCD의 동일한 화소 PQR에 이제 단색광 ABC를 같은 시간 동안 비추었을 때 PN 접합면에서 생성된 전자가 전극 R에 모인 것을 나타냈대요. 그리고 P와 R 전극 R에 모인 전자의 수는 각각 P는 2N0, 그 다음에 R은 N0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Q에서는 이제 PN 접합면에서 생성된 전자가 없대요. 여기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ABC의 진동수는 각각 F1, F2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F1이 F2보다 더 크대. 그러면은 지금 이 B를 비췄을 때를 보면요, 단색광 B를 비췄을 때는 여기 전자가 안 모였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말은 이 B는요, 단색광 B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았던 거야. 그러면은 이 B가 F1, F2 중에 더 작은 애겠죠. 얘가 F2인 거고 전자가 튀어나온 얘네의 진동수는 F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A의 진동수는 F1, A는 진동수가 F1이었죠.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오잖아. 문턱 진동수보다 크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빛의 세기는 A가 C보다 세냐. 우리 빛의 세기가 셀수록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왔죠. 그러면은 당연히 모인 전자의 수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랑 P랑 R을 비교했을 때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온 이 A가 C보다 빛의 세기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B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Q의 PN 접합면에서 전자가 생성되냐. 이 문턱 진동수 이하인 빛에서는 아무리 빛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전자가 안 튀어나왔죠. 그러면 전자가 생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3번.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그림은 PN 접합 광다이오드의 단색광을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표는 광다이오드에 비추는 단색광의 세기에 따라 저항에서 전류의 흐름 여부를 측정했대요. 그리고 단색광에 이 B와 C의 진동수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랑 C랑 진동수가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보면 지금 이 F인 진동수, 얘를 뭐 F라고 한다면 B랑 C는요, 진동수가 뭐 F로 똑같아. 근데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전류라는 건 단위 시간 동안 흐르는 전하량인데 전자가 튀어나왔다는 거야. 근데 A는 전류가 안 흘러. 그렇다라는 말은 A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았다라는 거겠죠. 그럼 얘네들보다 진동수가 작은 거야. 뭐 대충 2분의 1 F라고 할게요. 그리고 한번 문제 풀어보면 기억.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죠. 지금 B의 진동수는 F, A의 진동수는 내가 그냥 임의로 정했어. 2분의 1 F. B가 A보다 진동수가 더 커? 그러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도 더 큽니다. 기억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를 비출 때가 C를 비출 때보다 더 크냐. 자, 전류라는 건 단위 시간 동안 흐르는 전하량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더 많이 튀어나오는 놈이 전류가 더 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단색광의 세기가 커질수록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왔죠. 그러면서 전류의 세기가 더 세진다라는 거야. 즉 단색광의 세기가 큰 놈이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그러면은 세기가 B가 더 세죠, C보다.
그러니까 B에서가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는 거.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A의 세기를 2I 제로로 비추면 저항의 전류가 흐르냐. 문턱 진동수 이하인 단색광에서는 단색광 세기를 아무리 세게 해도 전자가 안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릅니다.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3번. 그 다음 7번입니다. 표는 ABC의 이제 질량, 속력, 물질파의 파장을 나타낸 거래요. 이렇게 표로 줬어요. 기억. MA랑 MB를 비교해보라 했는데 우리 이 물질파의 파장은 P분의 하였죠. 그러니까 운동량이랑 반비례. 이 파장이라는 거는요. 운동량이랑 반비례합니다. 그러면은 이 파장이 이렇게 1대 2대 1로 주어져 있으면요. 운동량은요. 이거 뒤집어주면 되겠죠. 반비례하니까 2분의 1, 1분의 1 하면은 1대 2분의 1대 1이에요. 이 비율이. 그럼 사실상 2대 1대 2라는 거겠죠. 이 분수 풀어주면 그냥 비율 자체는 2대 1대 2입니다. 근데 이 운동량이라는 건요. 질량 곱하기 속력이죠. 크기만 보면. 운동량 크기가 질량 곱하기 속력이야. 그러면은 얘네끼리 다 곱했을 때 이 값 한 게 2대 1대 2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A는요. 이 질량이 2가 되고 B는 질량이 1이 되면요. 얘네 곱하면 2V, 얘네 곱하면 1V. 2대 1 맞죠? 그럼 얘도 곱해서 2V가 돼야 되니까 얘는 질량이 1이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의 비율은 2대 1대 1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얘네 둘이 다 곱한 게 이 운동량 비율 2대 1대 2가 될 거니까. 자, 기억. 이 질량은 A가 B보다 더 크냐? A랑 B는 2대 1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A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와 C의 운동량의 크기는 A와 C는 지금 2대 2였죠. 운동량 크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운동 에너지는 C가 B보다 더 크냐? 우리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지금 C랑 B를 보면요. C, B. 질량은 똑같습니다. 이 지금 질량은 똑같은데 속력이 누가 더 크냐면 C가 더 커요. 그럼 당연히 C가 운동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C가 B보다 큰 거 맞습니다. 답은 5번. 그 다음 8번입니다. 이제 가와 같이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전자가 이중 슬릿을 통과해서 스크린상에 도달한대요. 그 다음에 나는 스크린에 도달한 전자의 수를 스크린상의 위치에 따라 나타낸 거고 P는 스크린상의 점이고 델타 X는 전자가 도달하지 않은 인접한 지점 사이의 간격이래요. 지금 보면 이 델타 X가 전자가 도달하지 않은 인접한 사이 지점의 간격이잖아. 이게 간선무늬 사이 간격 말하는 거겠죠. 델타 X가. 그 다음에 여기 P점은 왜 전자가 도달 안 했을까요? 상세 간섭했으니까 도달을 안 했겠죠. 그 다음에 전자 여기 최대인 지점에서는 보강 간섭을 하겠죠. 자, 그러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기억. 스크린상에서 이제 스크린상의 위치에 따라 검출되는 전자의 수가 다른 거는 전자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이 만약에 전자가 입자였다면요. 여기 전자총에서 전자가 이렇게 빵 하고 쏴지겠죠? 그러면은 단일 슬릿 통과하고 그냥 여기 벽에 부딪힙니다. 입자 알갱이라면 총알이라면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부딪히고 끝나겠죠. 튕겨나가줘서. 근데 뭔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라는 건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파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성된다라는 거니까 전자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P에서는 물질파가 상세 간섭한다. 맞죠? 니은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전자의 속력을 크게 하면 델타 X, 그러니까 이 간선무늬 사이 간격이 작아지냐. 우리 속력을 크게 하면요. 람다는 mv분의 하에서 람다가 작아지죠. 그러면은 델타 X 값이 당연히 작아지겠죠. 파장 자체가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입자 A, B가 속력 V0, EV0로 영역 P를 동시에 들어가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 후 P를 동시에 빠져나온대요. 그러니까 두 입자가 동시에 들어가서 동시에 P를 빠져나온대요. 이게 P 영역에서의 평균 속력이 똑같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A의 평균 속력이랑 B의 평균 속력이랑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갔다가 동시에 나오는 거겠지. 그리고 A, B는 P에서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을 운동 방향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A, B의 질량은 각각 M, EM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입자 A나 B나 어쨌든 힘을 똑같이 받잖아. 그러면은 우리 뉴턴 제2법칙 A에서 지금 A랑 B가 이 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둘 다 1대1이거든요. 근데 질량은 몇 대 몇이죠? 질량은 지금 1대2죠. 질량이 1대2야. 그러면은 가속도 크기 비율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뭐 2를 곱해주고 여기에는 1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야 여기 1 곱하고 여기 2분의 1 곱하면 똑같겠죠. 근데 비율로만 보면 얘랑 비율 자체가 2대1이 돼야 돼. 비율만 보면. 그쵸? 그러니까 가속도 크기 비율은 A가 2A이고 B가 A예요. 그러니까 1대 2분의 1이나 2대 1이나 어차피 비율 자체는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A의 가속도를 2A로 잡고 B의 가속도를 한번 A로 잡아볼게요. 그럼 이 가속도라는 게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니까 지금 A랑 B랑 동시에 들어가서 동시에 나왔대. 시간이 똑같죠. 그러면은 내가 이 A의 여기 끝에서 나중 속도를 V0 더하기 뭐 2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같은 시간 동안 A는 2K의 속력이 변했다 해봐요. 그럼 B는 속력이 K 변해야겠죠. 왜냐면 가속도가 절반이니까. 그래서 B의 나중 속도는요 2V0에 더하기 K가 됩니다. 근데 아까 평균 속력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중간값 한 게 얘랑 중간값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랑 먼저 A의 평균 속력부터 구해보면 V0랑 V0 더하기 2K의 중간값은 V0 더하기 K죠. 이게 평균 속력이고 A의. 그 다음에 B의 평균 속력은 2V0랑 2V0 더하기 K의 중간값 2V0 더하기 0.5K인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가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써볼게요. 자, V0 더하기 K랑 2V0 더하기 0.5K가 똑같아. 그럼 이거 넘겨주면은 V0가 0.5K겠죠. 그럼 K가 2V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물어본 게 물질파 비율을 물어봤거든요. 우리 물질파는 MV분해 하잖아. 물질파 비율 알려면 이 그러니까 나중 위치에서 물질파 비율을 물어봤는데 어차피 질량 알고요. 1대1인 거 알잖아. 그러면 나중 속력만 알면 돼요. 근데 내가 K가 2V0인 걸 알아냈잖아. 그러면은 이 A의 나중 속력은요. K 자리에 2V0 넣으면 얘는 5V0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나중 속력 이 K 자리에 2V0 넣으면 얘는 4V0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속력의 비율은 5대 4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질량 알고 속력 비율 아니까 다 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람다 B분의 람다 A는 MV분의 한데 어차피 한은 상수니까 이게 비율로만 쓸게요. B의 질량은 2였죠. 2 곱하기 나중 속력 4분의 1 분의 A는 질량이 1, 나중 속력 5였죠. 1 하면 이거 풀어주시면 5분의 8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그림 가는 전자현미경 P의 구조를 나타낸 거고 P는 전자총에서 방출된 전자를 시료 표면에 쪼일 때
방출되는 2차 전지를 검출해서 시료를 관찰한대요. 그리고 나는 P의 전자총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P는 주사현미경 또는 투과전자현미경 중에 하나래요. 지금 보면 이 전자선이 이렇게 와서 방출되는 2차 전지가 아니라 2차 전자를 검출해서 시료를 관찰한다고 했죠. 이 화면에서. 그러면은 방출되는 2차 전자로 검출해가지고 이 화면에서 관찰하는 건 이거는 SEM이죠. 주사현미경. 그래서 기억. P는 주사전자현미경.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P를 이용하면 표면의 3차원적 구조. 그쵸? SEM은 튀어나온 걸로 이제 3차원적인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디귿. 전자총에서 전자선을 가속시키는 전압을 크게 하면 이 분해 능이 좋아지냐. 이 가속 전압을 크게 하면요. 그만큼 가속이 더 잘 될 거니까 속력이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속력이 더 빨라지면은 파장은 더 작아질 거예요. MV분의 하에서. 그러면 당연히 파장이 작으니까 분해 능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답은 5번. 그 다음 11번입니다. 그림 가나는 광학 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동일한 물체를 같은 배율로 관찰한 것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금 가랑 나 그림 보면 이 나에서 상이 더 선명하죠. 그리고 나에서는 이 3D 구조를 나타냈잖아. 그러니까 3D 구조, 아까 방금 10번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주사전자현미경이겠죠. SEM. 그러니까 나에서가 전자현미경이고요. 가에서가 광학현미경인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 기억. 전자현미경은 나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전자기파를 이용했냐. 가 그림은요. 광학현미경이죠. 전자기파인 가시광선을 이용한 게 맞는데 나는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한 거죠. 전자현미경은.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이 관찰할 때 파동의 파장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짧냐. 지금 나에서가 상이 더 선명하죠. 그러니까 분해능이 더 좋다는 말이거든. 분해능이 나에서가 더 좋아. 분해능이 더 좋다라는 말은 파장이 더 짧다라는 거니까. 나에서가 더 짧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 그 다음 12번입니다. 투과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거고 표는 이제 전자현미경에서 전자총에서 전자를 가속시키는 전압과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량 크기를 나타냈대요. 지금 가속전압이 V0일 때 운동량의 그 크기 P0, 기억일 때 P0라고 하는데 일단 볼게요. 기억은 V0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지금 가속전압을 크게 할수록 이 튀어나오는 전자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만큼 운동량도 커질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실험 2에서가 운동량이 더 크니까 가속전압을 더 크게 걸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V0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물질파의 파장은 1일 때랑 2일 때랑 어떻게 되냐. 우리 물질파의 파장은 P분의 하였죠. 즉 P랑 람다랑 반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람다는요. 이 문제에서 운동량 비율을 줬잖아. 운동량 비율은 1대2거든요. 그럼 파장 비율은 반비례니까 2대1입니다. 그래서 니은 1일 때가 2에서의 2배다.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2일 때가 1일 때보다 시료의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 우리 람다가 작아질수록 간선무늬 사이 간격이 작아져서 분해능이 더 좋아진다 했죠. 그러면은 지금 2일 때를 보면요. 2일 때가 파장이 더 작잖아. 그래서 간선무늬 사이 간격 작아서 분해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답은 5번.